안녕하세요. 책다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갤럭시 사용자가 더 많은 걸로 예상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우세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는 58%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제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전시하는 방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가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다른 전자제품 전시 매장과는 달리 단순하면서도 제품을 돋보이게 만드는 전시 공간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독보적인 애플 스토어의 심플하면서 현대적인 감성을 제품과 함께 잘 어우러지게 만든 것은 디자이너의 순간적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아티센트 칼리지 오브 디자인의 총장이자 연극 연출가이자 극문학 교수인 지은이 론 버크만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 작품들의 탄생 과정을 소개하며 구체적으로는 애플 스토어에 설계한 디자이너 팀 코베, 베바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축한 프랭크 게리,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폰 홀츠하우젠 등을 포함한 우리 시대의 창작의 천재들이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론 버크만 줌, 신동수 공김, 주워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술가가 타고난 재능과 찰나의 순간 속에 보여진 비전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 메이커스 랩에서는 소개되는 창작자 대다수는 자신들의 작품을 비전의 산물이라 말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에서 진화해 나간 과정의 산물로 바라봅니다. 미국의 인기 만화 캘빈과 홉스의 만화가 벨 워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저처럼 창작 활동에 몸담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도착한 다음에야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됩니다. 빌 워터슨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수만 번의 시도와 그로 인한 다양한 발견과 배움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도와 실패의 과정이 인내를 키우고 개인의 통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들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관한 통념은 존재합니다. 인류는 언제나 위대한 재능을 흠모해왔고 창작가의 특별하고 뛰어난 비전과 재능을 부각하려 들기 때문인데요. 칸트는 위대한 예술가란 창조적인 발상과 생산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 간주했고 천재는 예술의 규칙을 부여한다고 믿었었죠. 낭만주의자들이 이러한 칸트의 견해를 의심의 여지 없이 수용했고 창조력, 상상력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비범한 존재를 믿고 싶어 하고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한껏 동경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도서 메이커스 랩의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천재성에 매혹되는 행동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합니다. 앞서서 창조적인 활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죠. 영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숨을 불어넣는 것으로 신이 시인에게 창조적인 정신을 불어넣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뭔가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활동할 여지를 주어야 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예술가,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죠.
기업가 대부분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열린 태도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 속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토론을 하면서, 비평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문제의 근본에 도달하여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을 뛰어들어서 깊은 배움에 이르는 각 과정은 불안과 변화를 동반하고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할 무언가를 깨닫고 알기까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들면서 알게 되는 기본 원리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공간이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다가가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백지를 마주할 고통을 감수하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그 백지 위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는 창작자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죠.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1817년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셰익스피어의 소극적 수용력을 가진 뛰어난 예술가로 설명했습니다. 소극적 수용력이란 성급하게 증명하려 들거나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고 불확실하거나 놀랍거나 회의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소극적 수용은 수동적인 체념, 무지, 불안과는 다릅니다. 소극적 수용은 적극적인 추구입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존재함으로써 잠재된 창조력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소설가 에미 벤더는 작품을 위해 강제적인 시작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글을 쓰며 무조건 1시간 반 동안은 책상 앞에 앉아있고 처음에는 그녀의 다리를 심지어 의자에 묶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이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창작을 위한 시작점을 만들고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함이든 지루함이든 그대로 다 받아내며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사고의 틀은 더 유연해지며 튼튼하고 우아해지는 것이죠. 창작의 기본 원리 중 또 다른 하나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어느 순간 몰입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 덕분에 탄력을 받아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고 좋은 표현,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몰입의 순간 혹은 작품이 탄생되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두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를 하는데 명심할 점은 누구든 위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는 있지만 먼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단계, 퇴고이죠. 퇴고, 즉 수정은 거의 모든 창작 과정에서 필수이고 중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부분을 편집하는 것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수정해 나가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디 프리스코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뭔가를 계속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초고를 마친 뒤 주인공이 왜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지, 무엇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검토를 하며 감춰져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작품과 일종의 대화를 하며 그 대화 속에서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작품은 일단 백지 위로 걸어 들어가서 시작점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초고를 쓰고 퇴고, 즉 수정을 반복하며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행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만들면서 알게 되는 힘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현 시대에 빛나는 크리에이터 50인의 창작의 비밀을 담아놓은 도서 메이커스 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